혹시 지금 냉장고 속에 양파가 있으신가요? 그 양파, 지금 드시는 방법 그대로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 심지어 초기 치매 증상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최신 의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양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과학적 진실을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건강을 지킬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놀란 그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이상 환자들과 함께 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식재료, 양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아주 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채소 속에 질병을 완화시키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은 양파가 혈액순환에 좋다더라, 혈압 낮추는데 좋다던데요? 하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양파에는 케르세틴, 알리신, 그리고 유황 화합물 등 매우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양파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에 볶거나 국에 넣어 끓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파 속 건강 성분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에 노출시켜야 케르세틴이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껍질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이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마신 후 고혈압과 수면 문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정 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 공복에 생양파를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양파의 진짜 효능과 제대로 된 섭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해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못 누리는지 그 이유. 둘째, 자르기, 볶기, 섭취 시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적의 섭취법. 셋째, 고혈압, 당뇨, 치매, 관절염 등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 넷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들. 다섯째, 나이대별 주의사항과 약을 드실 때 확인해야 할 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도 양파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이 건강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양파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식품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양파의 가장 주목할 성분은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물질로 몸 안에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넓혀주며 세포가 빨리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성분은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 혈압 개선,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케르세틴은 단순히 양파에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양파를 자른 후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두어야 케르세틴이 활성화되고 알리신이라는 또 다른 좋은 성분도 생겨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자르자마자 요리에 사용하는 것과 자른 후 15분간 그대로 두는 것 사이에는 항산화 효과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자르자마자 볶아버리면 양파의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양파 껍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 껍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그냥 버리시겠지만 사실 양파 껍질은 약의 껍질이라고 불릴 만큼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후 음식에 넣어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 안의 염증 수치가 훨씬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껍질에는 몸 안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특히 혈관 건강과 면역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60대 여성 환자분에게 양파 껍질을 이용한 차를 석 달간 꾸준히 마시도록 권해드렸는데 이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고 밤에 잠드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양파의 케르세틴과 함께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높아지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에 천천히 볶은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고기와의 조합도 의외로 좋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해로운 물질을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기 요리에 양파를 함께 넣어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 건강이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당량의 붉은 포도주 1스푼과 양파의 조합도 주목할 만합니다. 붉은 포도주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노화 방지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포도주는 소량만 식사 중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할 점이 있기 마련이죠. 다음으로는 양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케르세틴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양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자른 후 기다리는 시간을 지켜주세요. 양파를 자르고 바로 프라이팬에 넣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속 효소가 활성화되어 케르세틴의 생체 이용률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이명숙 할머니는 30년 넘게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6달 만에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 30분 전에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15분간 두었다가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드셨죠. 이렇게 준비한 양파는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양파의 케르세틴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양파 껍질은 버리시죠? 그런데 사실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최대 5배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갈색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 한 주먹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5분간 끓인 후 하루에 두세 번 나눠 마시면 됩니다. 이 양파 껍질차는 특히 수면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양파 껍질차를 2달간 꾸준히 마신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인 거죠. 이제 양파의 당뇨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양파는 식사 30분 전에 드실 때 혈당 안정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점심 전 양파 요리를 꾸준히 드신 후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와 올리브유에 가볍게 무쳐 드셨는데요. 이 방법은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면서도 혈당 조절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양파와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파즙 과다 섭취입니다. 양파를 갈아서 원액으로 만든 양파즙은 활성 성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양파즙을 매일 한 컵씩 여러 달 마신 후 급성 신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양파와 꿀의 조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흔히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파 속 황화합물과 꿀의 효소가 만나면 특정 조건에서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기름에 튀긴 양파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오래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링이나 튀김 양파는 가끔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양파를 먹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양파를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양파의 자극성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 이후 늦은 시간에 양파를 드시면 체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해 수면장애나 새벽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불에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천천히 볶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유효 성분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센 불에서 빠르게 볶거나 튀기는 방식은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그리고 양파를 자를 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세로가 아닌 가로 방향으로 얇게 썰었을 때 세포벽이 더 잘 파괴되어 건강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 이는 식품의학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 양파가 치매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파 속 유황화합물은 뇌 속 산화물질과 염증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정수영 할아버님은 초기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는데 매일 양파를 식이에 추가하신 후 6달 뒤 인지기능 검사에서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양파 하나로 모든 인지기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 외에도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올바른 섭취법이 중요합니다. 생양파를 갈아서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드시는 것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불편하시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자르기 전에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차가워진 양파는 자를 때 눈물 유발 물질이 덜 방출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파를 물에 담근 상태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물이 자극물질을 희석시켜 눈물이 덜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지금까지 양파를 그저 평범한 채소로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양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선물, 특히 양파 같은 일상식품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번 건강 양파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는 아침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이 시간은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아지고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둘째,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하지 말고 꼭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케르세틴과 알리신 같은 유효 성분이 이 시간 동안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셋째,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중불로 천천히 볶으세요. 강한 불로 빠르게 볶으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카라멜화된 양파는 지용성으로 바뀌면서 몸에 흡수되는 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양파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차로 끓이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활용하세요.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이미 건강 문제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약이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양파 섭취량을 늘리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이런 작은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8세 김영호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님은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무릎, 관절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양파의 효능에 대해 듣고 난 후 매일 점심 전 양파 반 개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달 후 할아버님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줄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이었죠. 할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약은 조금씩 줄이고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양파 한 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양파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양파 섭취법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지만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으시는데 사실 자연은 이미 우리에게 훌륭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식재료 바로 양파 한 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자른 후 반드시 공기 중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어야 건강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케르세틴과 알리신 같은 핵심 성분의 생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중불로 천천히 볶으면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때 양파가 갈색으로 카라멜화될 때까지 충분히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30분 전 섭취가 가장 이상적이며 아침 공복이나 늦은 저녁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양파를 드시면 위장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차로 활용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갈색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최대 5배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방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액응고 억제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양파의 올바른 섭취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정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 일상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